경제 분야입니다. 청주 조정지역 해제.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더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집 없는 아직도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더 떨어져야 되는 거. 나 집 없다고 집값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원초적이고 원색적인 거 아닌가요? M15X 라인 증설. 고용 증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력 부여라든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고용 유발 효과 21만 8천 명. 공장 건설 끝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다음 딴 데로 가야 돼. 아니 M17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데 대연지하상가 얘기입니다. 이게 35년 만에 100% 공실이라고 그러니까. 이범수 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 특화 지역으로 뭐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죠. 도에서 왜 그러면 감나라 배나라 하냐? 이거는 뭐 주차장으로 쓰냐마를 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 해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포츠에 이어서 이번 주는 경제 분야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청주 조정지역 해제, 끝나지 않는 부동산 빙하기입니다. 사실 올 한 해 지역의 경제 얘기 하면은요, 이 얘기 가장 크잖아요. 조정지역. 근데 이게 묶였을 때도 문제였지만 풀어지고 좀 좋을 줄 알았더니 풀어져도 뭐 별 효과도 없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데 굉장히 지금 지역민들이 굉장히 바람이 컸었었는데 그렇죠. 결과는 좀 신동치가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침체적인데 상황 정리 먼저 좀 해주십시오. 네. 청주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20년 6월이었죠. 청주 예.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됐을 때 정부에서 부동산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경기가 조금 완화되고 그 대출이나 뭐 청약이나 이런 데 세제 같은 데서 지역 주민이 좀 불편을 얻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2020년 이후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예. 부동산 경기도 나빠지니까 청주시에서도 세네 차례 계속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국토부에. 예. 그러다가 2년 3개월 만인 요번에 지난 9월에 이전 조정 대상 지역을 청주 지역을 해제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더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예. 시민들의 이제 불안이나 불만이 지금 많은 상태이죠. 지금 오죽하면 우리 작가께서 부동산 빙하기 이렇게 이게 원래는요 변호사님께서 지금 정리를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지역의 조정 지역이 개시가 됐던 그 시점 2020년 6월 요거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역에 완전 경사했었잖아요. 방사관 가속기. 그렇죠. 요게 빵 터지더니 우와 그러더니 한 달 있다가 갑자기 조정지역 빵. 이 굉장히 지역에서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아니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조정지역 해제가 됐어도 뭐 이제 아파트 거래 절벽이죠. 완전히. 뭐 저 거래 전멸이죠. 예. 이제 거품이 빠진다는 게 이제 투기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근데 대표님 말씀하셨던 지금 2019년까지만 해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충북 지역이 미분양 그 얘기가요. 전국에서 왜 제일 많았던 오명이었었잖아요. 이게 이제 올 초부터 사실 그랬죠. 올 초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냉해 버렸잖아요. 뭐 이미 1년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예. 국토부에서 대응이 너무 늦었지 않냐 이런 비판이 많죠. 조정지역 해제를 빨리빨리 해서 이 장기 침체 아니면 급냉의 분위기를 조금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너무 늦게 전국적으로 조정지역 해제를 너무 늦게 한 바람 예. 그런 측면에서 비판도 많이 있고 예. 지역 같은 경우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올 초부터 아니면 올 중반부터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거는 뭐 조정지역과 상관없이 금리가 폭등하거나 원자재 가격,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하니까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예.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예. 지금 우리 지역의 미분양 세대가 굉장히 많았다가 상당 네. 부분 해소가 됐다가 다시 조정지역 좀 해제가 쌓이죠. 되면은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지금 다시만 생기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거품의 해소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상화 단계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충북의 미분양이 지금 통계가 10월 말 기준으로 예.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한 1,700여 호 정도 된다고 그래요. 1,700. 10월 말 기준이면. 예. 그래서 뭐 이제 9월보다는 한 56% 증가했고. 비율로 따지면 많이 그런데 늘었네요. 지역별로 보면 또 도심 지역,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그 미분양 증가율이 조금 다소 좀 소폭이고. 예, 예. 보면은 이제 청주가 뭐 그 228가구, 예. 1,700호 중에서 228호니까는 뭐 큰 비중은 아니고 대신 뭐 옥천이라든지 옥천에 780호, 어우, 많이 늘었네요. 진천이 240호, 음성 420호.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농촌 지역의 그 아파트 미분양이 좀 더 늘어나는 걸로. 늘어나는 걸로. 예. 도시 지역은 우리 청주는 그래도 조금 소폭이고 예. 지금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거래 절벽, 부동산 빙하기 막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안 움직이니까 여기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될 테고 중개업소들도 좀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전부 다 막혀 있다고 그러네요.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면 일단 신축 아파트, 신축이 이제 거의 이제 좀 자제를 하게 되니까는 건설 토목 그런 부분이 침체가 되고 또 뭐 기존의 아파트도 거래가 잘 안 되니까는 이사 업체거나 뭐 인테리어 업체, 그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저도 주변에서 보지만 폐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나 영세업자들조차도 부동산과 관련 있는 그런 업자들조차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경제 활력이 뚝 떨어지게 되겠죠. 이사업체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고 부동산 업체들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폐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주변에도 엄청 많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원래 진짜. 시기적으로 이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인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막 신규 그 새로 이제 창업을 그 또 창업하는 하고, 뭐 그런 분들이 꽤 있는 시기인데 오히려 폐업을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늦가을부터 해서 겨울 들어서 뭐 이제 그런 추세가 이제 많이 지금 사라졌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짓는 어떤 업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 관망세거나 그 물론 이제 사업은 거기는 안 하면 돼요. 연기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예. 올해 많이 했잖아요. 지금 청주가 뭐 꽤 많이 했잖아요. 15,000세대.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90% 이상 막 짓다 보니까는 이제 그 물량들이 과연 이제 넘어가면서 과연 그게 이제 소화가 될 수 있을까? 그 뭐 그런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예. 그 부동산이라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이것이 부동산이 침체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이나 건설 쪽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 아까 뭐 이사업체거나 예. 무슨 뭐 이런 연관됐네. 인테리어까지 예. 이런 업체들도 너무 어려움에 직면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은 올라갈 때 있으면 올라갈 때 있는 거고 떨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원희룡 장관도 조정지역 해제했으니까 내 할 일 끝났어 다 하면서 했어. 뭐 정치보복 같은 수사만 하고 그다음에 노조에 대해서 강경 대응만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도 그렇고 서민들도 그렇고 너무 어렵다라는 예. 것을 인식을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뭐 노조 비난하는 데만 바쁘신 것 같다. 우리 원희룡 장관님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무슨 뭐 경찰국장이나 뭐 되시는 분 같아요 이제. 그거는 너무 정치적인 예, 저기고 예. 접근이고 주택이 없는 그 분들한테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 심리들이 사실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게 너무 지금 침체기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산업 전반이 지금 너무 불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집 없는 아직도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직도 뭐 더 떨어져야 되는 거 떨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는 너무 지금 이상 폭등한 것이 거품이 더 거쳐야 되고 예. 그런 그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30년처럼 극단적으로는 집값은 우리도 이제 30년 전 수준으로 가야지 그게 뭐 정상이지 않겠어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나 집 없다고 집값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원초적이고 원색적인 거 아닌가요? 전세. 예전에 이 저 부동산 얘기할 때 최 변호사님께서 많이 우려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정권 바뀌고 나서 갑자기 부동산이 너무 팍 떨어지고 나면은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이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이미 진입이 됐죠. 그런 상태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하튼 2022년도에는 청주 지역의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좋은 호조는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내년에 2023년에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좀 웃음이 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반도체 침체 속 최태원의 승부수는 통할까? 입니다. 청주 지역의 2022년도 경제 이슈 얘기하라면 M15X 라인 증설 얘기입니다. 네, 지난 9월 초죠. SK 하이닉스에서 청주의 신규 반도체 공장인 M15X라는 것을 증설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역에서 대단히 환영을 받았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공사 내역은 청주 TP 지역의 6만 평방미터에 2025년까지 5년간 15조 원을 투자해서 생산 라인을 새로 증설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최태원 회장의 승부수를 여쭤보긴 했지만 정말 지역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지역으로 떨어지는 콩고물이거든요. 지금 2025년에 준공하기로 하고 지금 M15X 라인을 10월 달에 착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SK 쪽에서는 2024년부터는 반도체 시장이 좀 나아질 거라고 이제 보고 25년도에는 본 궤도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지역에 5년 동안 15조가 투자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시장은 그렇다고 치고 지역의 어떤 경제 효과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물론 뭐 지역에서는 다 환영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환영을 하지만은 이게 이제 세수중대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도움이 될 거다. 지역에 있는 SK 하이닉스하고 LG 관련 업체가 지역의 법인 지방세라는 것을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M15X라는 새로운 생산 라인이 증설된다면 지역 세수 증대에는 엄청난 기여를 하겠죠. 물론 특정 대기업의 세수가 집중돼 있다라고 그런다면 국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역 세수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위험한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담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겠지만 뭐 그 기본적으로 지역 세수 증대엔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 효과 그러니까 고용 증진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력 부여라든지 할 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이 생산 라인이라는 게 거의 뭐 전자동이기 때문에 기계들이 하니까 고용 인력이 별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청소 용역이거나 뭐 이런 거죠. 경비 용역이나 이런 그런 자리밖에 없죠, 결국. M15 라인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그 15X 라인인가요? 2023년까지 공장 가동이 다 들어가면은 M15 라인이 고용 유발 효과 21만 8천 명, 생산 유발 효과 얼마예요? 70조 원. 그리고 반도체 출하액이 2천억 정도 증가한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이 정도가 도대체 고용 유발 효과가 22만. 이거 얘기하니까 이시영 지사 생각나는데 사람도 그렇게 고용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청주.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지금 그 LG로 쪽에 지금 그 뭐 저 M15 라인 지금 공장 짓는데 이렇게 퇴근 시간에 한번 차를 끌고 우연찮게 그런데 한 수천 명이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들이 거기. 현재. 그런데 그 퇴근하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이 기업 하나가 공장을 짓는데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구나. 울산 먹여 살리는 현대그룹 있잖아요. 그건 차원이 다른 쫙 나오는. 아니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 다른 얘기다. 울산 현대공장은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고 정기적으로 고용되고 여기는 일시적이다. 여기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일 뿐이죠. 일시적이다. 건설 끝나면 M15X 공장 건설 끝나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 딴 지역으로 가야 되지. M17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데 계속 토목만 하다 말아요. 공장만 짓다.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이 현장에 있어서 뭐 한 1, 2년 뭐 이렇게 길게는 2년 뭐 이상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생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여튼 엄청난 어떤 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 분들 때문에 그런지 청주 지역에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원룸이라고 얘기하는
방이 모자랄 정도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효과가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법인세 효과만 있다 그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악영향도 있습니다. 악영향? SK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을 하면서 쑥 들어간 문제가 있죠. LNG 발전소 문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민들을 위하거나 산단 전체 기업들을 위해서 발전소를 짓는 곳은 예. 다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특정 대기업 한 곳만을 위해서 LNG 발전소를 허가해 준 예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해줬잖아요. 예. 결국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그동안 다퉜는데 뭐 SK 하이닉스에서 공장을 증설한다니까 이 문제가 쑥 들어가서 LNG 발전소 허가 다 내줘 버렸잖아요. 도심 한가운데 우리 청주 지역의 대장 아파트인 GL의 아파트에서 1.5km 정도 내에 예. 150m, 200m 나는 매연을 배출하는 LNG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허가는 다 나갔지만. SK 하이닉스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반도체 얘기하다가 보면 이 발전소 얘기를 왜 안 하시나 했더니 여지없이 오늘 또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시네. 뭐 이게 늘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LNG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거를 좀 총력 저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이제 그것도 환경 유발, 환경 오염이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접근하는 건데 이미 다 허가가 나고 이제 된 부분이니까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는 그럼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려면은 그럼 그 시설 가동에 있어서 어떤 공해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 기능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면서 좀 상생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벌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는 재벌 기업이 지역에 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재벌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예. 토지도 아주 싼 값으로 주고 있고 각종 세제 혜택도 줘서 기업 유치하려고 서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재벌 기업들이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더 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는 많거든요. 물론 정반대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도 그 도시 내에 폐기물 소각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도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그걸 철저하게 관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LNG 발전소가 등장한다고 그러면 시민 기구에서 이 폐수나 아니면 그 오염 배출 물질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도시에 있는 그 폐기물 소각장들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줘요. 온수나 전기를 공짜로 주는 사례가 많거든요. 예. 수영장 온수 같은 거 수영장 설치해주고 온수 같은 거 제공해주거든요. LNG 발전소가 등장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혜택을 의무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아서 그 공장을 증설하는 시민에게 건데. 돌려줄 수도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무조건 돌려줘야 그렇죠. 된다는 개념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착공을 했고 어쨌든 지역에서 뭔가 큰 덩어리의 기업체가 또 하나 만들어진다는 상황.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만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이익이 있는 방향 쪽으로 잘 방향을 모색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2년도에 좀 쓰라린 지역의 경제 사안 중에 하나가 대연지하상가 얘기입니다. 이게 35년 만에 100% 가동이 아니라 공실이라고 그러니까 참 씁쓸하거든요. 추억도 많은데요. 근데 뭐 지자체에서 이것저것 활용 방안도 내고 이제 그러는 모양인데 이게 좀 적절치 않고 지금 마땅치도 않은 모양인데요. 그렇죠. 청주 시민들은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청주의 유일한 지하상가니까 대연 지하상가가 있었는데 이게 1987년도에 개장됐는데 예. 어떤 특정 사기업에서 2028년까지 4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었는데 그동안에 원도시만 공동하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 문제거나 그다음에 위에 이제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예. 이거 완전히 공실이 누적되다가 결국 포기를 해버렸죠. 아하.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인수를 해서 청년 특화 지역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범석 시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이견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아니 이게 대현 프리몰이라는 회사가 관리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저 가지고 이제 기부 체납을 2028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무주공산인 상태가 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완전히. 예. 그래서 시가 지금 개입한다는데 저는 얼핏 이게 어떤 협약 자체는 2028년까지예요. 돼 있으니까. 대현 예. 프리몰이. 예. 그러면 여기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
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6년이란 기간은 이미 애초에 그 협약할 때 사인한 게 2028년까지 아니에요. 예. 그럼 관리권은 그 대형 대연에 팀몰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관리권을 넘겨줄 테니까는 보상을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갈 건가? 또 좀 같이 고민을 해야지. 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는 다음 문제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는 그럼 대연 측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관리권을 넘겨받아서 이거를 조속히 넘겨받아서 그러면은 앞선 문제가 먼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또 하나는요. 이게 이범석 시장하고 저 김 지사하고 조금 생각이 또 다른 것 그렇죠. 같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전 이범석 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 특화 지역으로 뭐 이용을 하겠다라고 예. 그랬는데 네. 뭐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죠. 뭐 기존에 있는 성안길 상가가 있으니까 그 주차장이 너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죠. 근데 이게 원래 기부 체납하는 그 기관이 청주시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도에서 왜 그러면 감나라 배나라 하냐? 이거는 뭐 주차장으로 쓰냐마를 왜 아니 청주시 아. 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됐나? 하여튼 그런데 예.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거는 결정을 할 문제지 도에서 아, 이거를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약간 월권이다.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지역의 명소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아쉽기는 하네요. 이게 빨리 해소가 돼야지 지역민들도 좋고 지자체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이게 2023년 내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썼고 여기에 또 무슨 뭐 우범지가 되느니 뭐 이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씁쓸할 것 같은데요. 좀 해결 또 하나 있잖아요. 잘 됐으면 대연 좋겠는데. 지하상가 말고 그 청주의 명물 또 하나. 명과 암이 왔다 갔다 하는 명암타워도 그렇죠. 명암타워는 더 빨리 끝나요. 2023년에 예. 내년에 6월까지 청주에 이제 기부 그렇죠. 체납을 해야 되거든요. 명암타워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 타워 자체가 지하 2층, 지상 13층인가 그런데 예. 이것이 거의 흉물로 방치돼 있잖아요. 이용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범석 청주시장이 대안을 내놨죠. 청년 여기도 청년이 들어가네. 네. 청년 창업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아, 그런데 이것도 삐걱대고 있어요. 또 아, 이게 전 그 연구 용역을 공고를 했는데 네. 아무도 응모를 안 했어. 연구 용역 예를 들면 어떤 이걸 어떻게 활용할 어떻게 거냐? 활용할 비용이 것인가. 얼마 들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건데 연구 용역을 내서 돈 내고 연구 응모해 했더니 아무도 응모를 안 했죠.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비전이 없어 보이나? 왜 공모를 안 했을까요? 아니 이게 또 무슨 청전 이범석 시장이 대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어떤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렇게 지금 자꾸 이제 범위를 이렇게 좀 두니까는 거기에서 좀 뭔가를 찾아본다는 게 그렇게 뭐 마땅치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그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 내년에 넘어온다고 뭐 이렇게 급하게 뭐 서둘러서 뭐 재공고해서 뭐 이렇게 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서류상으로 내년 뭐 몇 월에 넘어와 그런 그 이전에 뭔가 준비해서 다 끝내야 돼 하지 말고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은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고 그냥 어떻게 그 서류상 빨리빨리 이걸 해가지고 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번뜩이는 거기에 정말 진짜 아주 우리 시민들 누구나 보기에 박수 딱 칠 만한 예.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딱 정립이 될 때까지 좀 충분히 좀 검토를 갖고 해도 되는 거 어설프게 뭘 아니겠습니까? 만들지 말고 아니, 시간이 그러니까요. 걸려도 제대로 그런 하자. 면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예. 여기를 청년 창업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과연 어울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암유원지하고 산당사동 뭐 다 알잖아요. 예. 여기는 시민의 위락시설이고 문화공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명암타워만 자체만은 가치가 없어요. 예. 옆에 어차피 보트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도 끝나요. 그렇죠. 기부 체납 조건이 다 돼가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상당산성까지 그다음에 우암산 우회 도로 있잖아요. 예, 맞아요. 여기까지를 종합적인 관광지, 문화유흥지로다가 개발을 하는 이런 종합적인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명암타워 하나 딸랑 놓고 여기 청년 창업 지역 뭐 이런 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봐도 용역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의미가 있나? 오히려 도에서 좀 관여를 해서
아 여기는 올 거리라면서요. 여기는 아니 관여를 왜냐하면 해서. 레이크파크 르넥상스에 여기가 명암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그 차원에서도 같이 좀 아이디어를 더해서도 모아볼 수 있는 예. 그런 좀 계제는 될 것 같은데요. 청년도 좋지만 이제 이전에도 이 얘기했었을 때 변호사님하고도 얘기 나누고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여기는 말 그대로 청주 시민들 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여유 거 아니에요? 공간이죠. 유흥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부분인데 뭐 청주에서 너무 없으니까 대규모 놀이시설도 좀 만들고 할수 있고. 케이블카나 찜라인이나 이런 아하. 거 호수 가운데로 이렇게 찜라인 놓고 이렇게 좀 거대한 큰 생각을 갖고 가야지 명암타워 저거 인수해가지고 청년 창업 공간으로 해준 그게 예. 진짜 진짜 이거 제대로 된 명소 하나 민선 8기 새 시장 들어오니까 이거 뭔가 잘했다. 진짜 꿀잼 도시 하나 명소가 생겼다는 정도로 그 해야지 또 다 대도 않는 거 갖다 놓고 되겠습니까? 그거. 코로나 전국 속 지금 3년을 지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경제 침체까지 조금 조정적 해제가 되면 나으려나 했더니 여전히 아직도 힘든 이런 상황에다가 지역의 명소마저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한 해. 2023년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잘 좀 해결이 돼서 경제가 웃는 지역, 주민이 함께 웃는 지역,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들 말고 지역에도 여러 가지 경제 사안이 있었었는데 너무 다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큰 것만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년에 정말 웃었으면 좋겠지요. 한 해를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이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청주 서민 경제 점점 흐려져 먹구름만 자꾸 몰려오는 것 같아서 흐려져 또 흐려져. 가만히 있다가 뚝 떨어진 반도체 공장 예. 그 증설 말고는 지역 경제 활력이거나 서민들 어려움을 헤아리는 정책이 과연 청주에 있었나 이런 걸 드는 생각이 하는 것 같아요.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의지나 뭐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 지원도 전무했고 그다음에 출산 양육수당 안 주겠다잖아요. 못 주겠다라고 서민들 어려움은 완전히 이건 외면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명암타워 문제거나 대연 지하상거 활성화 방안 혼선만 좀 생기고 결국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시청사 문제. 서민들 경제 활력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청사 이전 문제, 신축 문제 이런 문제가 다투는데 지역 경제 활력과 서민들 그 어려움을 헤아리는 그런데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싶어요. 정말 지금 거대한 먹고 장기 불황의 그 두려움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진짜 내년 이 시간대쯤 하는 토크에서는 저기 이렇게 쨍 하고 해 뜨는 뭐 이런 거 먹구름 있었어요. 싹 물러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어떤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글쎄 뭐 자치단체장도 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경기는 우리 청주는 제조 그러니까 산업 중에서 제조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뭐 수도권처럼 뚝 떨어져서 어디 뭐 위성 도시가 하나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좀 경기가 좋아져야죠. 그래야지 부동산도 같이 거기에 맞물려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도시가 아마 저는 청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내년에 반도체 경기 다시 좀 조속히 회복돼서 그 일대뿐 아니라 청주 주변까지 좀 부동산 다시 좀 이렇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좀 다시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런 길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면 활성화네요. 활성화. 거기다가 앞에 경제 하나 붙이면 이제 내년에 바라는 경제 활성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정말 경제가 웃는 충청북도가 될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